오늘 늦은 데다가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책도 못 읽고 왔어요. 책이 너무 굵어가지고 언제 다 읽지, 어떻게 다 읽지 막 이렇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양변기 쓸 줄 알아요? 문을 내릴 줄 알아?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사이폰 원리 알아요? 거기에 들어간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아는 거거든요. 읽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돼요. 거기서 조금 넘어서 그냥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직 한효정 선생 안 왔는데 혹시 그 저기 시간이랑 교수님 네. 죄송해요. 예, 지금 왔어요. 예. 저 오늘 늦은 데다가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책도 못 읽고 왔어요. 뭐 사람이 진짜 바쁘다 죄송해요.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해요. 이 책 네. Think Again. 혹시 애덤 그랜트 누군지 알아요? 들어는 봤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한 서너 명 중에 하나예요. 애덤 그랜트. 일단 애덤 그랜트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쯤 차이 나는데요. 하버드 심리학과 수석 졸업하고 펜실바니아 와튼 스쿨 최연소 석자 교수, 종신 교수.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 친구가 나를 좌절하게 만든 나보다 10살 이상 어린데 세계적인 대가 나는 뭐 나이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뭐 개인적으로 추천해 준 게 그 요새 세계 그리고 의료진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내가 누군지 Think Again 생각하게 해주고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떤지 생각해보는 그런 책 같아요. 요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자기 원래 직업이랑 상관없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때 특정 직업을 표방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4가지 모두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직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고 특성만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전도사 모드. 그리고 두 번째가 검사 모드.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인 모드. 애덤 그랜트는 여러 가지 근거로 과학자 모드라는 거를 하나 추가해서 사람은 생각을 할 때 4가지 모드가 있다 얘기했어요. 그냥 남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게 전도사 모드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평가를 했고요. 검사가 뭐죠? 인간은 맞아. 사건이 터져지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잘못했다는 반박을 계속하고 논거를 대고 이게 검사 모드예요. 네. 정치인 모드는 그냥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표를 위해서 근거가 빈약해도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정치인 모드예요. 아까 전도사 뭐라 그랬죠? 맹목적인 믿음으로 강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잘 안 바꾸죠. 종교를 바꾸는 거니까. 두 번째 검사 모드는 뭐라 그랬죠? 그쵸. 잘못됐다는 논거를 찾아서 막 얘기하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이게 잘못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나 대안 없는 시비. 이게 검사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정치인 모드. 당연하죠. 정치인의 목적은 집권을 하는 거고 자기 정책을 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하에 근거가 없더라도 생각을 자주자주 바꾸는 게 정치인 모드. 네 번째 마지막 추가된 애덤 그랜트가 주장한 과학자 모드는 나도 틀릴 수 있고 틀린 걸 아는 거를 바꿀 수 있는 것. 즉 내가 잘못 생각한다는 걸 기뻐한다. 그래서 오류의 기쁨을 느껴라. 이런 말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틀렸을 때는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과학자 모드를 유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애덤 그랜트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각종 사회과학 실험을 통해서 미국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성공한 벤처기업가도 그렇고 과학자 모드로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사, 검사, 정치인 모두보다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바꾸는 걸 즐겁게 생각하면서 과학자 모드로 생각하라 그거예요. 근데 과학자 모드로 살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등산을 하면 안 돼요. 등산을 하면 안 돼요. 등산 좋아해요?
등산 간간히 합니다. 아니 그 애덤 그란트라는 이분이 대단한 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든 쉽고 이해하게 잘 설명해요. 그 등산을 하지 말라는 게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과학자 모드가 되려면 어리석음의 산 정상에서 내려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먹미하고 봤거든요. 그 과학자 모드로 가려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초반 전문가 시절이에요. 조금 알 때 자기가 아는 거를 과장해서 아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어리석음의 산이에요. 지식이 하나도 없다가 지식이 점점 늘어요. 그럼 내가 안다고 느끼는 걸 이렇게 따라가서 느끼면 좋은데, 어리석음의 산은 초반부에는 자기가 아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거죠. 나는 요 수준인데 혹시 이거보다 더 높게 능력을 과대평가하는지를 생각해서 그 어리석음의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하나만 제가 더 설명드리면, 사람이 왜 어리석음의 산에 가냐면요,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게 뭔 줄 아세요? 모를 때 불안한 거예요. 알면 안 불안해요. 왜 어리석음의 산에 올라가냐면, 아, 이거는 내가 충분히 안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그 설명 깊이 착각의 오류 라고 심리학에서는 표현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양변기 쓸 줄 알아요? 문을 내릴 줄 알아? 네. 그거 알아요, 진짜로?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사이폰 원리 알아요? 아니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그거를 쓸 수 있는 걸 안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원리를 아는 사람 말이 진짜 아는 거거든요. 네. 자, 의료로 가볼까요? 어떤 병을 흔하게 보기 때문에 진단하고 치료를 했어요. 네.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아. 알고 보면 그냥 그런 병이 왔을 때 그런 약을 쓰니까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질문. 그 약을 왜 쓰지? 이 사람이 왜 이 진단명이지? 내가 진짜 아는 것과 생각을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진짜 아는 거고요. 그래서 변기물을 내릴 수 있는다는 걸 사이폰 원리를 안다고 착각하는지 항상 생각해 버릇해야 돼요. 뭐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 하나씩 산을 내려오다 보면 그냥 진정한 전문가로서 과학자 모드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 추천해 주셨는데 책이 너무 굵어가지고 제가 사실 언제 달지 어떻게 달지 막 이렇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딱 명쾌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더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벽돌책이라 그러죠? 책 두꺼우면 힘든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은 사실 사기만 해도 자기 도움되고요. 일단 책은 읽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돼요. 거기서 조금 넘어서 그냥 천천히 읽어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